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우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자와 제규어의 자는 모습만 봐서 같은 동물원을 올해만 3번이나 방문했었는데요. 동물원 방문 추천 시간부터 주차장과 관람 동선, 식당 추천 등 세부 꿀팁들을 모아서 공유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행복한 가족 나들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방문 시간입니다. 처음 방문 때는 11시, 두 번째는 오후 2시, 마지막 세 번째는 오후 4시에 방문했었는데 처음과 두 번째 모두 맹수들이 대부분 잠만 자고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오전에 방문하시면 코끼리를 제외한 모든 맹수들이 낮잠을 자는 모습만 보시게 됩니다. 이왕 동물원에 가신다면 무조건 4시 이후쯤에 가실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간대별 동물들의 차이를 몇 마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 11시에 사자입니다. 아들이 사자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사자를 보러 가는 게 저희 가족의 메인 목표였는데요. 혹시나 깨지 않을까 계속 기다렸었는데 역시나 깰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번엔 오후 4시에 사자입니다. 진짜 자는 모습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혼자 줄을 가지고 놀다가 몸에 엉켜서 자기도 놀랐지만 민첩하게 줄을 푸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전 11시에 제규어입니다. 역시나 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후 4시에 제규어입니다. 활발하게 풀을 뜯어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규어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모습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물원은 역시 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제맛이겠죠? 무조건 오후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동물들의 영상은 뒤에서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주차장 정보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정문과 후문, 구위문까지 총 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동물원만 이용하신다면 무조건 구위문 주차장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동물원과 푸드코트 식당가에서 제일 가깝고 주차 공간도 매우 넓어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관람 동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동물원이 붙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관람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바다동물관을 먼저 보고 초식동물마을과 맹수마을, 원숭이마을, 꼬마동물마을, 그리고 열대동물과 물새장까지 전체 동물들을 놓치지 않고 관람했습니다. 만약 맹수들이 자는 시간이라면 맹수마을을 가장 늦게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맹수마을은 코끼리와 사자, 호랑이, 불곰과 제규어 등 총 12마리의 동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호랑이는 치료 중이라 볼 수 없었고 나머지 맹수들은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4시쯤이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대이니 방문 시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영상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관람 동선 순서대로 처음엔 바다동물관의 영상입니다. 바다동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동물은 바로 물개입니다. 이날은 정말 물개의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물개 혼자서 정말 신나게 잘 놀더라고요. 물에서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혼자 슬라이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서 아이들과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참고로 바다동물관은 2층에서 관람하는 곳과 1층에서 관람하는 곳이 있었는데 1층에서 관람하면 물에서 수영하는 걸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으니 바다동물관의 1층도 꼭 관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동물은 점박이 물범입니다. 물개에 비해 정말 덩치도 크고 우람한데요. 큰 덩치로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범도 2층에서도 관람이 가능했는데요. 가끔 물 위로 올라와서 재롱도 피우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곳으로 자기가 직접 헤엄쳐서 우람하고 멋진 모습을 뽐내며 수영하는 걸 보여주니 멋있는 물범도 놓치지 말고 꼭 구경해보세요. 다음은 초식동물마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귀여운 알파카입니다. 알파카는 정말 목이 길고 귀여웠는데요. 가까이에 가도 생각보다 경계를 안 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알파카와 라마가 다르다고 하네요.
관련 비교 설명 글도 참고해보세요. 다음 초식동물은 캥거루입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놀고 있는 모습이 역시 영락없는 초식동물이네요. 클로즈업을 해서 잘 살펴보면 캥거루 주머니에 아기 캥거루의 다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캥거루도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얼룩말인데요. 구석에서 꼬리만 흔들고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얼룩무늬가 멋있는 그랜트 얼룩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관아코라는 귀여운 낙타도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역시 초식동물이라 멀리 떨어져서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가로 당나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역시 멀리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재미있었던 원숭이 마을입니다. 첫 번째는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원숭이로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높은 사다리와 돌도 빠르게 올라타면서 멋지게 점프하는 모습이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아이들과 감탄하면서 관람했습니다. 개코 원숭이들이 줄을 서서 무리지어 걸어 다니는 것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체에도 지능이 높은 유인원이라 되어 있는 긴팔 원숭이입니다. 긴팔 원숭이가 줄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름처럼 팔이 정말 길었습니다. 원숭이가 요염한 포즈로 사람을 내려보는 모습이 재밌었는데요. 앞에서 천천히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유유히 긴 팔로 재주를 부리며 쿨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원숭이 마을은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망토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갛다는 표본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엉덩이가 새빨갰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아이들 바로 앞에서 자신있게 새빨간 엉덩이를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좋았습니다. 망토 원숭이가 앞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조금은 수줍었는지 아쉽게도 거의 옆모습이네요. 다음은 돼지꼬리 원숭이입니다. 처음에 계단 위에서 뒷모습만 보여줬는데요. 나중에 조금 배고팠는지 계단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원숭이가 풀을 먹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동물원의 메인인 맹수마을 차례입니다. 입구에는 코끼리가 멀리서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코끼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끼리들이 타이어를 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 자유자재로 타이어를 가볍게 뒤집기도 하고 발로 차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똥을 싸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는데 이걸 고맙다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가 처음에는 심심했는지 따분하게 앉아만 있었는데요. 사자는 동물원의 메인이기에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다각도로 촬영해봤습니다. 자기도 심심했는지 어슬렁어슬렁 나무 주위로 걸어온 다음 드디어 줄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줄을 잡고 당기더니 중간에 자기 몸에 줄이 꼬이자 순발력 있는 맹수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불곰입니다. 불곰은 우리에서 잘 안 나와서 힘들게 포착을 했는데요. 어슬렁거리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니 나왔을 때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로 들어가면 한참을 기다려도 잘 안 나오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아이들의 사랑 제규어입니다. 제규어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요. 너무 고맙게도 정말 코앞에서 아이들과 제규어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표범과 제규어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생김새는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합니다. 두 동물 모두 고양이과인데 종이 조금 다르고 무늬와 크기 등이 조금 다르다고 하니 만약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음 동물은 귀여운 반달 가슴곰입니다. 오전 11시에 방문했을 때는 배를 긁으면서 귀엽게 자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에는 일어나서 가려운 곳을 긁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곰들이 타이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타이어에 올라가서 쉬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곰돌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시간대별로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서발이라는 조금 생소한 동물입니다. 서발은 사바나와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고양이과의 동물입니다. 정말 고양이를 3배 확대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냥 큰 고양이를 보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참고로 오전 11시에는 귀엽게 낮잠을 자면서 잠꼬대도 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서발은 그냥 조금 큰 귀여운 고양이 같았습니다. 다음 동물은 퓨마입니다. 퓨마는 유일하게 3번 방문 시 모두 잠만 자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퓨마가 회복 중이라 그런 것 같네요.
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스라소니입니다. 스라소니도 고양이과 동물인데요. 스라소니가 사람들을 뭘 보냐는 느낌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귀엽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위협적인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은 귀여운 동물인 검은등 자칼입니다. 검은등 자칼은 마치 강아지처럼 생겼는데요. 운이 좋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자칼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휴식도 하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자칼이 나무를 가져가려는 모습도 포착했는데요. 자칼은 정말 활동적인 동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붉은 여우입니다. 붉은 여우는 한 마리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고 한 마리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나무에서 쉬고 있던 붉은 여우가 천천히 졸다가 결국 꿈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났는데도 잠이 아직도 덜 깼나 보네요. 다음은 맹수마을의 마지막 동물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만화 캐릭터의 이미지들이 좋지는 않아서 솔직히 비호감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본 하이에나는 생각보다 귀여웠습니다. 하이에나가 조금 졸렸는지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잠드는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다음은 꼬마동물 마을입니다. 꼬마동물 마을은 입구부터 조금 귀여웠는데요. 입구로 들어가면 작은 캥거루인 왈라루가 먼저 반겨줬습니다. 왈라루는 캥거루랑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크기만 조금 작았습니다. 귀엽게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랑 한참을 계속 구경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인데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서 신기했는데요. 돌아다니기를 너무 좋아해서 쉴 새 없이 자기의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거북이 종을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꼬마동물의 대표 주자인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하면 고개를 들고 경계하는 장면이 많이 떠오르는데 어린이 대공원의 미어캣은 생각보다 경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작고 귀여웠습니다. 다음은 미니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니말은 90cm보다 작은 말을 뜻하는데요. 귀여운 미니말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꼬마동물 마을의 마지막 주자는 검은 꼬리 프레리독입니다. 초원의 개라고도 불리는데 아쉽게 작은 통에서 2마리가 귀엽게 잠을 자고 있어서 가까이서는 못 봤습니다. 다음은 열대동물 마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꼬리 원숭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멋지게 점프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운이 좋게 원숭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귀여운 꼬리 원숭이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아기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다니며 밥을 먹는데 정말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열대림에 사는 포번 마모셋이라는 동물인데 이름부터 생소했는데 생긴 것까지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몸놀림은 원숭이처럼 엄청 빨라서 신기했습니다. 역시나 사육사님이 맛있게 밥을 주려고 하니 쪼르르 모여드는 게 참 귀여웠습니다. 다음은 다람쥐 원숭이인데 여태 본 원숭이 중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서 귀여웠습니다. 역시나 원숭이라서 몸 동작이 정말 빨랐습니다. 그 외에도 열대동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아나콘다와 콘스네이크라는 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뱀이 조금 무서워서 별로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잘 구경해서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뱀목 거북이라는 신기한 거북이와 레오파드 거북이도 구경할 수 있었고 블루텅 스킨크라는 귀여운 도마뱀과 트리큐파인이라는 고슴도치 같은 동물도 볼 수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하는 물새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새장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펭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역시 펭귄은 3355 모여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새장에는 외가리와 두루미 등을 볼 수 있었는데 날아다니는 모습도 가끔 포착되니 참고하여 관람해보세요. 참고로 물새장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 높은 시야에서도 다른 뷰로 관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관람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공원의 식당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식당 위치는 처음에 앞에서 정리해드렸듯이 동물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푸드코트 입구에는 야외 테이블도 많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메뉴 정보를 공유드리면 돈가스와 짜장면, 아이들을 위한 볶음밥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아기 의자도 충분히 있었고 유모차는 한 곳에 세워두고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냉모밀과 치킨 마요 덮밥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볶음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아이들도 맛있게 잘 먹었으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별도 매점도 있었는데요. 매점에는 핫도그와 소떡소떡, 회오리 감자와 떡볶이 등을 판매하니 간단하게 드실 거면 여기서 먹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족 나들이 최고의 장소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